자, 먼저 이준석 전문가 허은하 전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의 웃음벨이 김용남 허은하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봐. 네네. 이재명 후보도 약간 이 두 분의 웃음벨인 것 같아. 이 두 분의 영상을 이재명 TV 유튜브에 또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대선 후보가 지금 올릴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두 분이 좀 약간 웃음벨인가 봐. 올려놨더라고. 네. 약간 좀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네.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국민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무책임과 무능을 벗어던지고 국민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납니다. 여러분도 투표하세요. 웃음벨이야. 아니, 나는 허은하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이게 더빙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갖고. 그러니까. 근데 김용남 의원이 하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한 거구나. 아니, 어떻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 때. 성우 같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공했네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이렇게 말씀할 때 약간 저음이잖아. 네. 국민 행복을 찾아. 약간 성우 같았어. 혹시 저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10번 봤어요. 되기 전에. 그 원래 애니메이션이 목소리가 거의 흡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 하는 거 보고, 본인들이 했구나. 느꼈습니다. 자, 머리 손에 식은땀이 납니다. 네, 잠깐 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대선 토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있었어요. 이준석 때문에 어제 진짜 불쾌해가지고 어젯밤 저는 다 망쳤는데 네. 강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총평 한 번씩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TV 토론 보면서 했습니다. 꽤 늦게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 사퇴가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 발을 못 디디게 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착해. 우리 형님은 네. 어제 확신하셨어. 착한 편이에요. 에이, 우리 저 최강구 의원님은요?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 맞아. 꺼버렸어요. 꺼버렸어요? 네. 오늘 다 보여드릴 텐데. 제일 궁금한 것은 저는 허은하 대표님의 총평입니다. 네. 뭐 이준석이 이준석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이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벌써 변하신 거잖아요. 사실 허은하 같은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더 이상 정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제 일로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 반 이상이 다 허은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어제 같은 저런 증세가 네. 쭉 보셨던 증세가 하나 발현된 거예요? 아니면 또 특이한 짓을 또 하나 더 증세를 만든 거예요? 되게 익숙한 장면이고 그래요? 한 5, 60% 정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50%에 네, 제가 불과하다. 한 6개월, 7개월 겪었을 때는 응. 더 있어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 진짜 맞아. 이 인상이나 말장난에 많이 속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조차도 네. 심지어 내가 신인규 변호사나 제가 보면은 물어보잖아요.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저 사람들은 제일 잘못된 게 뭐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물어봐. 신인규 변호사가 한때 그거에 끌려가지고 가서 정치를 거기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지. 왜 치를 떨고 나와서 지금 저렇게 공격하는 거냐. 개인적으로 무슨 저기가 있냐. 네. 그러면은 그 이준석과 같이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한결같다 하나 같은 얘기가 앞과 뒤가 저렇게 완전히 다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있는 증세의 발현이냐라고 여쭤봤던 거는 저거는 뭐 앞뒤가 다른 모습 자체를 떠나서 아예 그냥 허위사실을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지 나름대로 무기라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한테 이준석한테 막 학을 띄웠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거가 아닌가 했는데 네. 방금 허 대표님이 저거 60%밖에 안 보인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쟤는 아이템이 몇 개인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준석까지 우리가 뭐 비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또는 아니 이준석 정도면 그래도 뭐 합리적 보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 맞아요. 이거 빨리 깨야 된다. 맞아요. 진짜 이거 빨리 깨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만나면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또 인사를 잘하는 줄 몰라. 아니 그 필요한 순간순간 사람한테. 속는 거야. 아니 저 한창 이제 같이 방송 많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은 막 살가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미지가 좋았을 때도
그냥 똑똑한 이미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준석도 그 당시에는 하찮은 내가 그나마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 생일이라고 뭐 꽃인가 뭐 이렇게 사고 그랬어요. 예. 헐, 야. 네.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는. 아니 진짜 그랬었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런 얘기는. 사서 와서 예, 그 방송에도 그 영상으로 남아 있어. 와, 대박이네. 예. 김영남 제가 보고 올해 뭐 이준석 생일부터 아자라고 하더니. 챙기겠습니다. 생각 못했네. 아니 제가 사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방송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사적인 관계 아무랑 안 합니다. 네. 네. 자, 그건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머릿속에 담고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또 고발할 뻔했는데 또 이준석이 또 요거 또 고소할 뻔했네. 케이크였다고 합니다. 케이크. 꽃이 아니고. 네. 케이크. 네, 바로 잡습니다. 자, 이준석을 그래도 아직까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 그래도 계엄과는 맞서 싸우지 않았냐. 이거 마지막에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이야. 그런데 시끄러 인마 영상으로 나는 끝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은 계엄 당일에 강남에서 술 마시고 바로 국회로 간 게 아니라 계엄 터지고 나서. 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갔어. 이게 본인이 밝힌 거야. 네. 누가 캐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어제 저희 또 이 부분을 다뤘는데 네. 이것을 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물어봅니다. 왜냐? 지금 내란 선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너 내란이랑 맞서 싸울 의지가 있었냐라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또 물어본 거예요. 네. 그 장면 보고 옵니다. 계엄 해제하는 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 아닙니까?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 다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스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고 우사삭 이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죠.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샤워했잖아. 글쎄 그게 그렇다고 즉시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 두 분이랑도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됐습니다. 네, 좀 톤을 낮춰야 되겠네요. 사회자예요. 권영 후보. 샤워했잖아. 자, 팩트 체크. 자, 일단 일단- 집이 가깝다는데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동탄으로 간 몇 거잖아요. 가지 나눠서 봅시다. 일단 17명에 대해서 왜 말 안 하냐고 한 부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굳이 짚으면 김정호 창원, 박범계 대전, 박수현 공주, 박용갑 대전, 양문석 대구, 그 다음에 이기현 카트만두. 예. 아니, 이렇게 그리고 17명은 당연히 그런. 아니, 그리고 그런 방금 그 상태였고. 사람들 각자 다 해명했고 예. 그 해명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왜 해, 굳이? 다 받아들여졌어. 예를 들면 나도 기억나.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아니, 박범계 뭐 택시 타고 올라오고 뭐 있어. 아니, 다. 물어보니까. 알리바이가 다 있어. 집이 가깝다는 말에 예. 저는 기절했습니다. 아, 어디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집은 어디입니까? 몰라요. 동탄이에요. 아, 동탄이에요? 예. 동탄에 사는데 그 강남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준석 의원이 수행 기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동탄 그러니까 계엄이 터졌어. 근데 그럼 큰일 났다고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난리 났죠. 다 여의도로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왔는데 이거 장기전이 될 것 같아. 그럼 집에 가서 옷가지를 챙겨와야지. 내 친구에 샤워도 해야지. 라고 강남역에서 동탄으로 출발을 한다? 와. 그럼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옷까지 챙겼겠죠 아마도. 그러고 국회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12시 50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 만의 시간이냐면요.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네. 근데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한 시간이 언제냐면 그 12시 48분이에요. 0시 48분. 그러니까 이 외 모든 사람들은 이미 12시 언저리면 거진 다 도착을 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벌써 11시 도착해서 11시 반부터는 안 온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어디 오냐 몇 분 걸리냐를 다 체크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말해요? 이준석 후보는 내가 바깥을 돕고 안에 있는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바깥에서 대치를 하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샤워하고 동탄에서 택시 타고 오니까 50분. 이미 본회의를 개회한 상태에서 밖에 있었으면서 마치 자기는 의도적으로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본회의가 되는 시간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려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했다 그러고 특히나 토론에 나가서 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요? 네. 라고 말하는 건 동탄이 아닌가요? 동탄이 가깝나요? 강남역에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자꾸 즉시라는 말을 네. 넣잖아요. 저게 이제 이준석의 말장난이잖아요. 그렇죠. 즉시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강남에서 동탄을 순간 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샤워도 샤워기 틀어서 물 한 방울 나오니까 탁 끄고 나온 거야? 어떻게 거기 즉시라는 말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얘는 왜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국민들이나 이재명 후보가 듣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는 중대사를 만나서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너의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 행동을 보면 판단의 중심 난 빨리 씻어야지. 얘 있었고 1번. 네. 2번은 카메라에 나와야지. 그거잖아요. 네. 결국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게 지금 헌법기관으로서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책무냐고. 여기서 의결정조수가 다 찼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서 그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의결정조수 차면은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돼. 그건 정답지 이거는- 보고 사후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준석은 원래 책임감이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원래 책임감이 좀 없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인 것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질문을 했던 것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선 후보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후보니까 또 물어봤는데 저렇게 빠져나가기 수법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로 TV 나오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있는 곳에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렇지. 했던 거고, 마지막은 사람을 귀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질이야. 그죠, 자기 보좌진한테 그렇죠. 시끄러 임마라고 하는 게 어디 그것도 있습니까? 자기 보좌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천하람 알고 의원실의 있잖아요. 보좌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소당하실 거라 네, 아, 맞아. 천하람 자기 보좌- 의원실의 아, 보좌진입니다. 지가 알고 지내던 네, 무슨 잘 보좌진이라고. 아는 예.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냐면 천하람은 그러게 그 말이에요.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신은 예. 국회의원이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시끄러운 말을 한 거거든. 네. 그 뭐야 이게?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지금 내란 이후에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 저게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월 3일 당일로 봐야 된다. 아무도 몰라. 그럼요. 그때 그 심각성과 두려움. 사실 아무도 몰라. 두려움이 엄청 컸는데 시민들까지 다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 그 근데- 와중에 씻을 생각을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게 본질이야. 계속 얘기하는 게 민주당 본질이야. 의원들하고 연락했다는 얘기만 한다? 그렇죠. 예. 아니 진해당 천하람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지. 어떤 상황이냐? 왜냐? 어. 민주당 너네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왜 나뉘면 그거 그래 얘기예요. 이 얘기죠. 그것 때문에 물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렇게 말장난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음. 일단 표결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이준석은. 네. 네. 그럼 그 자체로 일단은 본인이 대단히 저 자세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당당해요? 네. 그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의원들 영상이 진짜 많거든. 네. 예를 들면 내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신장식 의원 똑같더라고. 신장식 의원이 비켜 하니까 싹 비키더라고. 근데 신장식 의원도 약간 민망했어. 이렇게 빨리 비켜? 그래서 쏙 들어갔어. 네, 어. 맞아. 그러니까 진짜 완전 쇼야 쇼. 그러니까 이걸 왜 자꾸 또 얘기하냐. 이번 내란 선거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내란과 싸우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거야. 네. 굉장히 본질적인 맞아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짚어봤고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드려도 되나요? 그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의원 보셨죠? 아, 못 보셨습니까? 뭐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 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개엄 본회의장에 당일날 말씀하는 개엄 거죠 지금. 당일날. 네. 당일날 1시 좀 넘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저희도 밖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당대표들 해가지고 들여 보내주셔가지고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본회의장에 그때는 이준석 후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조국 그 대표. 의원님하고 네. 대표하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투표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도하듯이 하는 그런 거기서는 것들이 또 있었단 말이지. 진짜 그래서 저는 정말 투표를 안 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진짜? 증거 사진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니까 국힘에 가서도 얘기를 좀 하셔라. 저기 한동훈 대표도 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막 모르는 척하다 나중에 나와서 그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때 국힘 사람들이 뭐 웃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때 국힘을 비하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최악. 그러니까 최악이야. 최악이야, 모든 게 다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안전할 때 들어가고 그렇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야당 대표들과 다 모아가지고 모양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 공격까지 하는. 야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나 너무 싫다 진짜 너무 싫어. 야당 자, 대표인데 간 것도 거기 가서 사진 찍히니까. 간 예. 거죠. 그렇죠. 다 같이 당연히 그런 모여 있으니까 사진 그때는 찍히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흐름은 이쪽이구나. 일단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 네. 진도를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정말 윤석열이랑 똑 닮았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자유를 강조하면서 총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죠. 네.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벌어갔는데 윤석열은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고 얘기하죠. 네. 그랬잖아. 네. 근데 이준석이가 어제 그 모습을 보여줬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는데 이준석이 감히 겁도 없이 정당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야, 나 이거 진짜 나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잖아. 대한민국에 허은아가 살고 있잖아. 근데 걷다 대고 정당 진짜야? 민주주의를 얘기해. 그 기사를 못 봤네. 와, 나 이거 완전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저 KTX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벌떡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네. 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헌법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예.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정당에 관한 부분이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없을 정도로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고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야당의 승리를 이뤄냈고 가장 강력한 수권 정당이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이런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은 아는데 재밌는데요. 좀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요. 예. 진짜 긁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해. 허은하 대표님만 할 수 있습니다. 와, 나 이거 진짜 많이 놀랐거든, 나는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본인 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을 와. 했고 이재명 후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본인들은 당원 당규를 거의 뭐 소꿉장난하듯이 막 바꿔내고 그렇게 당대표를 쫓아내는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민주당에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저는 정말로 놀랐고요. 그리고 후보께서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에도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 저 뒤에 이제 또 이준석 후보가 응답하는 거 보고도 맞아. 깜짝 놀랐죠. 내가 오늘 이제 할 게 많아서 예. 그 부분 내가 뺐는데 내 예언이 또 맞았잖아. 뭐였어요? 이준석이 분명히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허은하, 김용남 이용할 거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 이재명 후보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마 이용할 거라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맞아. 어제 그대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그런 말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그게 뭐야 정말요. 짐짝이냐 허은하 대표님이? 짐짝이야? 그렇게 사람을 귀히 쓰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폭망하는 겁니다. 정말 하여튼 이뇨한 너무하죠. 의원이 해안이 있는 사람이야. 네, 이뇨한 맞아요. 의원이. 왜 그런 말을 나는 그때 그렇게 하나 했는데 본인이 뒤었잖아요. 비상대책. 되게 빠르게 아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는. 진짜 깜짝 놀랐던 장면이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과 또 똑 닮은 모습.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이준석이. 뭐였지? 이거는 근데 난 너무 놀랐어요. 네. 이거는 자기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진짜 이거 되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본질적입니다. 이 내란 조기 대선이라고 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개업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정말 이 얘기 듣고 무서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말이.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려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뭐 가가지고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민의 민의를 묻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이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초 드렸어요? 예, 2초 드리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비난을 돼요. 막 하셔놓고는 왜 어긋나십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씨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지는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걸 정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각제가 뭡니까? 내각제는 다수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모아요. 이 정당 저 정당 독일 같은 뭐 기민당이랑 3인당이랑 누구랑 해서 과반수를 모아서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무조건 다수당입니다. 네. 근데 해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 불만도 많고 다수당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할게요. 해산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반성적 의미를 담아서. 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민주당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해산 다시 해보자. 이거는 내각제에서 얘기하는 해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지가 마음에 안 들면 해산하겠다는 거고 내각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해봤는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판받겠습니다라고 읍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건데 네. 이게 정당 정치의 기초 수업을 안 들어서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들어갈 식법이잖아, 때는 OJT가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거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자기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인데 왜 했는지는 저는 아직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더 미운 거지. 왜? 이준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계엄하기 전에 이재명이를 내쫓을 수 있는 국회 해산권을 줬으면 아마도 계엄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건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그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산권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게 아닌가. 좀 내란에 그렇게 해석이 안 반대하는 게 돼요. 아니라 그냥 준석열이 맞네, 진짜. 아니 다시 선거를 하는 건데 국회가 그게 국회 예산권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헌법의 기본을 모르는 자야. 그 다시 선거만 하면은 그러면 국회 무조건 다 해산해 버리면 됩니까? 그럼 선거했는데 대통령 정당이 패배했어. 야 해산 다시 해. 내가 이길 때까지 다시 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저런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그 계속 글쎄, 선거되면은. 정말 심각한 인식입니다. 자기 실수에 대해서 1도 인정 안 해요. 미안합니다. 바로 개혁신당이 대통령제 운영하는 프랑스에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후속까지 프랑스는 냈구만. 예, 그 대통령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원 집정제죠. 이원 집정제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제. 또 뭐 하나 찾아냈나 보네. 네. 다른 걸 또 찾아냈어.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나라에서 국회 예산권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내서 이제 말장난하는 그렇지. 거죠. 프랑스에 대통령 있다. 네. 그건 왕이 없어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기에. 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선에서 대통령 쪽 여당이 소수당이 되면 무조건 해산하고 새로 선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죠. 돼. 프랑스의 국회 해산권이 프랑스 총리야 대통령. 그 마크롱 대통령이라 부르던데. 프랑스 그래. 그러다가 이제 그 똥벌창계 그 TW 뭐야? FB? TFWP야? 어쨌든 뭐. 이준석 신도들을 위해서 네. 허 대표님의 경험을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의원직까지 던지면서 이준석하고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 겪어보고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 얘는 아니구나 이게 오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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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아니었는데 참았겠지. 그렇지, 좀 참고. 아니 그러니까 난 그 기간이 정말 나는 궁금해. 길었을 의원하면서 거예요.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니까 같이 합류했을 거 아니에요. 길었을 그죠. 거야. 그때는 좀 멀쩡해 보였고 안 됐고. 그러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뭔가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죠. 쫓겨났으니까. 마삼중이었고 그리고 의원도 안 해봤는데 선출된 당 대표가 쫓겨나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 국힘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고 그럼 한 명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를 계속 외치던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함께 했었는데 그래서 꼭 의원 만들고 싶었어요. 맞아. 의원이 되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모난 것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계속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사람을 챙기셔야 된다. 라는 거였었어요. 당에 그럼 창당을 총선 할 진행되는 때도. 과정에서도 믿었던 거네요? 그때도 계속 믿었죠. 근데 아니, 12월에 그 마음이 네.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뭐냐면 청년 정치인을 내가 비판하면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새로운 물결을 막는 것 같은 예, 느낌. 그리고 내가 봐도 얘는 내 가치관에 빗대서 쟤를 평가하면 진짜 나쁜 놈 같은데 내가 꼰대가 아닐까 하는 자기 반성적인 고뇌가 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도 얘가 이상해. 내가 봐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꼰대가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이 또 있는 최욱 거예요. 씨는 여러 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같은 당을 해보신 분은 그래도 어떤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12월 19일 그 작년 사무총장을 12월 19일. 해임하면서 그때 네,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이상한 걸 느꼈죠. 한 달 동안 저는 겉으론 표현을 안 하고 물밑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20번 정도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긴 사당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도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당원 소환제라는 걸 갑자기 만들며 내면서 저를 끌어낸 거거든요. 좌표 찍은 거죠. 좌표를 찍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체적 진실까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좋게 보려고 하고 어른이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조금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 그러니까 그거- 이준석 신도들도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같은 믿으시는 공간에서 거야. 저렇게 호흡하고 한 사람도 그거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네. 계속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도 그 비슷한 멘탈리티가 있을 거거든. 내가 청년인데 이준석이 뭔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막 해대는 걸 보면 통쾌한 면도 있고 그렇죠.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준석 대단해 보이고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청년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4월 2일 재보궐에서 자기 후배들이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접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의 이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허은하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저도 준석열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토론의 문법 자체도 바꿔놔가지고 저렇게 저질스러운 토론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치하는데 이준석처럼 다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 진짜로 희한하거든.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 청년 정치 다 베렸어. 다 아니 근데 베렸어요. 신인규, 자 김소연, 허은하 이 세 분이 살아온 경로나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다 사람들, 다른 입장도 사람이에요. 다 다르고 예, 맞아요. 결론이 똑같아. 쟤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그거는 같아, 맞아요. 경험의 그 사람이. 예. 어떤 이게- 만평에도 나왔어요. 이준석 맛을 지금 봤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네.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청년 정치를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돈도 엄청 네. 썼어 또. 엄청 썼죠. 벌어돈 무슨 이게- 돈 다 썼네 아주. 예, 뭐 돈 얘기까지는. 예,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알아야 될 있어요. 거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아, 벌써입니까? 끝내지 네. 않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그 저질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 그냥 악플 다는 사람이야. 이번에 토론 나올 때도 나 그냥 악플 달아서 이재명 후보 악마 한번 시켜보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 하나 네, 마음 맞아요.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귀한 시간을 그걸로 다 허비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아주 불쾌했는데 그 장면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10만 원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쓴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 사건에서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해명할 기회를 준 거고, 네, 뭐 요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악마와, 네, 일단 그 고교생 얘기한 부분, 네, 그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사람들은요, 이준석이 갈라치기 하고 혐오 조장해서 우리 사회가 극단화되고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한 사례 하나 들고 와갖고 이게 이재명 때문이라고 지금 저 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예 연관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저렇게. 그냥 정말 그 저질이고
교환하고. 아니 청년 정치를 한다면은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으로서 어떤 비전이 있고 미래가 없어요. 있고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을 텐데. 네. 자, 그리고 급기야 이제 선을 넘게 됩니다. 전 국민이 다 보는 지상파에서 그것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진짜 인간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실언이 아니라는 거야. 준비된 발언으로 저는 봤거든요. 네. 왜냐면 이 너무 중요한 토론이고 마지막 토론인데 이걸 준비 안 해왔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심각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선을 넘었고요. 지금도 사과 안 하고요. 강경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심심한 사과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또 보면 사과 아니야, 맞지? 뭐 사과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막 얘기를 그리고 이어가더라고요. 아주 강경하게 뭐 지금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탠스를. 네. 불편하지만 저 오늘 저한테 카톡이 엄청 많이 온 거야. 뭐라고요? 너 이거 꼭 틀어라. 아. 토론 안 본 사람도 많은데 너가 이게 너무 자극적이라고 해갖고 너가 무슨 그냥 텍스트로 그냥 끝낸다든지 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너 이거 꼭 틀으라고 나한테 엄청 카톡이 많이 왔어.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언론에도 다 틀고 있더라고. 그렇죠. 네. 이준석을 알아야 되니까. 네. 틉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 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은 더럽고 네. 교활하고 비겁합니다. 뭐냐면 일단 네. 발언 자체가 더럽잖아. 네. 말이 안 돼. 전 누가 저런 말을 합니까? 대선 토론에서. 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발언의 주체를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비겁한 거지. 그렇죠. 저 말을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야? 비겁한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 아마도 뭐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게 해서 뭐 저 얘기 했겠죠. 근데 그거를 권영국 후보를 도구 삼아서 하고 있는 거야. 쿠션으로 쓰려고. 쿠션으로. 도구 삼아서 하고 있어. 교활한 거지. 네. 이준석 후보에게 정말 걱정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펜코 월드에 갇혀 있다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5월 초에 제가 뭐 날짜까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5월 초에 이와 관련돼서 저 방금 말씀드린 여성과 젓가락 이야기를 섞은 글이 펜코에서 베스트 글로 올라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렇죠. 어젯밤에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저 월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는 해도 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도 되니까 공중파에 나가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쵸. 있구나. 가세현마저도 분리해서 했던 이야기를 이게 펜코에서 뒤섞이다가 한 문장으로 엮어가지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까지를 싸잡아서 악마화 시켰던 겁니다. 자, 이건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요거 팩트도 또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걸 다른 언론은 어떻게 다루나 농객들 어떻게 다루나 이렇게 봤어요? 제가 또 봤어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정확하게 갑니다. 네. 팩트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자, 결론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플러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관련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팩트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치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런 있던데.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토론회에서 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팩트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포함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관계자들 중에 이준석이 했던 저 발언을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정확하죠? 맞습니다. 예, 요건 정확합니다. 요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이준석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고 네. 악마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SBS의 모 기자도 지금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거든요. 본인을 악마화했던 부분. 그리고 반준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래요? 다 저 패턴으로 모두 다 악마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비례달라고 울었다. 3시간 동안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데 그 말을 왜 이준석이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한 게 돼요. 그렇지. 네, 내가 이것도 그거를 그런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쁜 악마화 스킬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준석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도요 이 스탠스를 계속 밀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건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그건 이제 박살 나는 거니까 화자를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비겁하네. 굉장히 비겁한 거야. 화자를 얘기 안 해요. 교활하다고 계속 그래 하는 거야. 교활하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이거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스탠스로 가고 있어요. 화자를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재명 본인 포함 주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팩트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 주변 사람 아닌 사람 중에도 저렇게 말한 게 없잖아요. 젓가락 얘기는 남자와 관련해서 얘기한 거지 여성을 연결해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애초에. 그 부분은 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준석 후보가 남성 신체 부위를 여성 성기로 바꿔서 이미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는 성폭력적 여성 혐오 표현을 고스란히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성기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 대목에서 저걸 저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놈이 정말 나쁜 게 이렇게 지가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받아들여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은 검증을 안 하는 게 습성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또 가가지고 저가 사바사바 하면은 또 다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관계 어찌 됐건 허은아는 울었을 거다라는 것만 남기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젓가락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건 남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계속 얘기가 될 거고 사람들 듣기에는 자극적이니까 저 얘기는 안 사라질 거야. 그럼 나는 성공 이렇게 생각한 건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그 스탠스 가고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걸로 지금도. 지금 사과한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얘는 젓가락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이준석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잘못한 건데 전 진짜 개혁신당 당원들께 너무 죄송해요. 아, 저 사실은 저거 보면서 정말로 의자 밑으로 숨고 싶더라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없나. 아무리 내가 실체를 보면서 진짜 정치 그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개혁신당 올 때 2만여 명의 그 당원이 늘었거든요. 저 믿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믿은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저런 짓거리가 아까 네. 5, 60%밖에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한 걸 보면은 이제 그렇지. 하나하나 까기 시작하면 더 하니까. 근데 우리 그러니까 다른 저 팩트를 나올 때, 조합해가지고 또 저 나올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빙계지신이라고 해서 저 선출된 당대표였는데 맞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나 라는 진짜.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오신 분들이 제가 했던 말을 다 풀기 시작하면 저것보다 더 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근데 착한 누나 그런데도 꾹꾹 참았지. 네, 참았지. 네. 우리 착한 누나 개혁신당 당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미안해할 필요 없는 게 지금 다 탈당 중입니다. 네. 아,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그 TV 토론 이후에 탈당 신청 게시글이 지금 보도가 오늘 됐거든요. 근데 100개가 넘었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있을 뭐 늘어나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또 사전투표 참관인 그 자기가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취소를 하겠다라는 요청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너무 실망을 했다. 개혁신당 당원인 게 부끄러워졌다. 몸담고 있는 당이 부끄러우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글들을 쭉 이제 남기고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요거 또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아니, 알아야 돼요. 진짜 너무 죄송한데 반복해서 이재명 후보 관계자 중에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발언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의 논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왔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논평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조합니다. 아니라니까. 이거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하다니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린다. 그런데 토론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한 줘봐. 것이 분명하다. 저 보라고. 선거 때마다 다양한 후보자 가족을 검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아들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라고 해서 발언 어제 완전히 주 없이 해놓고 오늘 가서 가족 검증을 붙여서 보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족이구나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이것도 한다. 준비한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너 이재명 가족이 그 말 안 했는데 너 왜 그런 말 했어 하면은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맞아. 제발 저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발 하려고 저리세요. 하는 거. 그렇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과하는 척 하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저게 한 짓이라니까. 미치겠네 진짜. 나쁜 이거 놈이야, 세상에 저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미치겠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준석 젓가락 논란에 심심한 사과 후보자 가족 검증은 필요 이렇게 뽑습니다. 나 미치겠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내가- 알려야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진짜.
아니, 힘은 있어.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니, 어폐가 있네요. 이 팩트를 짚어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평들이 난무하니까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도 조금 네. 요구 부분은 좀 귀찮더라도 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음. 근데 지금 뭐 이준석의 이 여성 혐오적 발언 때문에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막 고발한다고 하고 이준석은 또 뭐 맞고소한다고 뭐 난리죠. 맞고소한다고 했다가 어. 워낙에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이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고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후보 사퇴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한국 여성의 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고 다만 그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하면서 또 이제 제지하지 않은 좀 방송사라든가 사회자의 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성토하신 어떤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준석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